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형수술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성형수술은요, 미용, 예뻐지기 위해서 내 얼굴이나 몸에 가하는 수술이죠. 대표적인 거로는요, 눈, 또 코, 어떤 사람은 귀, 그리고 이제 얼굴에 주름을 피는 이렇게 쭉 피죠. 이렇게 주름을 피는 안면 거상술,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유방 확대술, 보통은 이제 보형물, 임플란트를 넣죠. 그리고 이제 복부에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복부 성형 또는 이제 배꼽 성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남자들도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모발 이식, 네, 이런 거를 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성형 수술인데요. 성형 수술에는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뭐가 따라와요? 네,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 그리고 비용이 당연히 따라오죠. 근데 비용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보험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 될 비용이 비싸죠. 더 큰 문제는요, 네,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부작용은 했는데 미흡해요. 네, 잘 교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거나 흉터가 남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색소가 침착되거나, 네, 그래서 하기 전보다 한 후가 결과가 나빠요.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더 심한 경우는요, 네, 이 수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형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감춰진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형수술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성형하면은 반드시 비포 애프터가 있죠. 네, 비포 애프터. 제가 근무하는 이 장소도요, 이 대부분은요, 성형외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은요,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비포 애프터의 진실 아세요? 네. 애프터가 언제 찍는지 아세요?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네. 수술 직후는 만약에 얼굴을 수술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말하자면 흉측하겠죠. 멍도 있고 붓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보여줍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수술 직후고요. 네, 애프터를 찍는 시기는 그게 다 가라앉고 예뻐지는 2주 후. 네, 빠른 사람은 2주고요. 또 늦은 사람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네, 그래서 다 이제 깨끗해진 다음에 찍은 게 애프터죠. 그게 보통 2주에서 3개월 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애프터를 찍을 때는요, 비포를 찍을 때는 화장을 안 해요. 근데 애프터를 찍을 때는 반드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딱 비교할 때는요, 또 다른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은 뭘 할 수 있어요? 네,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이게 보정된 사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3개월에 찍은 사진, 요걸 보면은요, 저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딱 언제까지 가냐면 1년 갑니다. 네, 3개월에서 1년. 1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성형한 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코도 오똑하고 눈도 이렇게 또 동그랗고 하여튼, 네, 턱도 가름하고 뭐가 하여튼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본인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가리려고 화장이 진해집니다. 네, 화장이 진해지죠. 네,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잘 안 보였었을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좀 코도 뾰족하고 다 뭐가 예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성형수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잘 보세요.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가리려고 하죠. 네. 자, 이게 이제 1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정작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떡하죠? 네, 이게 고민을 하니까요. 이렇게 계속 가리면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성형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 청 고민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런 느낌이 없는데 수술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이 성형수술이 아까 제가 애프터를 한번 맛보잖아요. 3개월 후. 그때 반짝하잖아요. 거의 뭐 드라마틱하죠. 예, 그 효과를 한번 본 사람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하니까요. 현재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좀 이상한 그 모습을 갖다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안 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데 한번 수술한 사람들은 그게 끔찍한 고통이 된다는 거죠. 현재 나빠진 내 모습이 너무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심리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마약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 마약이 어떤 원리냐면요. 네.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마약을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쾌락이 생깁니다. 신나죠. 네. 쾌락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마약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떨어지죠. 네. 쾌락이 떨어집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원래가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뭐겠어요? 고통이 되죠. 내가 느끼는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100이 올라갔다고 하면요. 다시 올라갈 땐 100으로 올라가질 않고요. 뭐 한 80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잖아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고통이요. 처음에 한 20으로 떨어졌다가 20의 고통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30의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네, 쾌락은 적어지고 고통은 네, 더 커지고. 그런데 마약을 할 때는 그 차이는 또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할 때도 뭐 100이라고 한다면은 고통에서 쾌락으로 가는 데 사이에 그 차이는 100이 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통은 커지고 쾌락은 원래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약입니다. 성형도 이거랑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이뻐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때부터는 고통 때문에 합니다. 근데 나빠진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고통, 네, 수술의 고통, 수술의 비용, 수술의 부작용, 네,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이 또 1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2개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3개의 유효기간이 끝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중첩이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수술로도 도저히 상쇄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되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들도요, 네, 정말 보시기에 이미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근데요, 변장을 잘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예, 거의 변장에 가깝게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 민낯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네, 뭐 본인이 보기도 흉측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보여주죠. 사진만 보여줍니다. 사진은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성형수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은 3개월 후 그 애프터만 보지 마세요. 1년 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년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시라는 거죠. 5년 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년 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균형된, 네, 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